이번 주 포뮬러 1 패독이 정말 뜨거웠어요. 샤를 르클레르는 계속되는 페라리의 부진에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고 로랑 메키스를 놓친 결정까지 겹치며 팀의 방향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요. 카를로스 사인츠는 2026년 메르세데스 엔진에 모든 걸 걸었지만 윌리엄스가 그에 걸맞은 셰시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직접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 맥스 베르스타펜이 타이틀 경쟁의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레드불이 아니라 맥라렌의 균형을 흔들면서요. 이미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확보한 맥라렌이지만 만약 드라이버 챔피언까지 놓치게 된다면 그건 2007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될 거예요. 너무 조용하게 평화를 지키려다가 결국 아무도 웃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하이프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에 사용된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 말은 불만이라기보다 경고처럼 들렸어요. 샤를 르클레르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2026년은 제발 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르클레르 본인도 이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된 팀에 있는 건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2014년에 페라리는 거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차지할 뻔했어요. 그래서 2025년엔 더 큰 걸 보여줄 줄 알았죠. 팬들도 팀도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시즌 초반부터 차가 안 좋더니 끝날 땐 더 나빠졌어요. 르클레르는 그 안에서 발전을 찾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첫 경기부터 이어져 온 그 격차에 팀이 갇혀있는 느낌이었대요. 레드불과 메르세데스가 점점 올라오고 맥라렌은 이미 챔피언이 됐는데 페라리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차만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실수들, 브레이크 문제, 세팅 판단 미스, 어설픈 피트스톱. 르클레르는 과감한 시도도 해봤어요. 그래도 더 실망했죠. 바쿠에선 Q3에서 무리했고 싱가포르에선 프론트윙 각도를 혼자 조절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차는 말을 안 듣고 팀은 제자리. 르클레르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런 신뢰의 붕괴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반복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었거든요. 2022년엔 초반에 강했다가 무너졌고 2023년엔 예측 불가능한 채 시달렸고 2024년엔 모든 걸 걸었던 업그레이드가 실패로 끝났고 그리고 지금 2025년 또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페라리. 그리고 르클레르가 두려운 건 2026년도 결국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그 생각 때문이죠. 어쩌면 마라넬로가 저지른 가장 상징적인 실수는 로랑 메키스를 놓친 거였는지도 몰라요. 메키스는 무슨 혁신적인 천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죠.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페라리를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카처럼 움직이는 팀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라넬로에선 그의 이런 생각이 무시당했어요. 결국 그는 펜차로 떠나 레이싱불스의 재건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레드불의 지휘 아래에서 비록 쉽진 않지만 선수권 타이틀을 다시 노릴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을 되살리고 있어요. 메키스 역시 페라리가 놓친 인재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처음도 아니에요. 메르세데스, 맥라렌, 레드불, 자우버 지금 여러 팀에서 활약 중인 전직 페라리 인재들이 정말 많아요. 페라리는 자원도 있고 인프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차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라는 말이죠. 르클레르가 앞으로 힘든 해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건 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페라리는 단순히 어느 한 시즌이 안 풀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는 조직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2026년도 결국 제 페라리 팬이라면 익숙할 수밖에 없는 그 뻔한 이야기의 또 다른 반복이 될 수 있겠죠. 카를로스 사인츠가 윌리엄스로 간다라고 발표됐을 때 많은 팬들이 그걸 좀 조심스러운 재출발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페라리에서 우승도 해본 드라이버 치고는 기대보다 조용한 선택이었죠. 안정적인 팀이긴 한데 뭔가 반짝이는 느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인츠 본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본 것 같아요.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윌리엄스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메르세데스 엔진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패도간에선 2026년에 나올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파워 유닛이 전체 카테고리에서 최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막스 베르스타펜도 몇 달 전 그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었죠. 사인츠도 여기에 힘을 실었어요.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는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자,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포뮬러 1에서 기술 규정이 완전히 바뀐 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건 2014년이었죠. 그때 메르세데스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기억나세요? 컨스트럭터 타이틀 8연속, 드라이버 타이틀 7번, 그리고 다른 메르세데스 엔진 팀인 맥라렌 타이틀을 추가로 가져갔죠. 올해도 드라이버 챔피언은 메르세데스 엔진 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처럼 다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느 팀이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인츠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셰시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도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진짜 도전은 윌리엄스에게 있어요. 파워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2026년에는 차가 더 가벼워지고 민첩해지고 에어로다이내믹도 훨씬 더 복잡해지잖아요. 현재 윌리엄스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5위, 2024년에 9위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점프예요. 하지만 아직 맥라렌, 페라리, 레드불 같은 팀들에 비하면 일관성과 완성돼선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메르세데스 엔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는 더 올라서야 해요. 특히 셰시 개발과 파워 유닛과의 통합 면에서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제 사인츠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한 거죠. 메르세데스 본팀, 맥라렌, 알핀까지 포함해서 총 4팀이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윌리엄스는 가장 많은 걸 입증해야 하는 팀이에요. 단순히 좋은 엔진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사인츠의 선택은 믿음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계산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승부수였던 거죠. 메르세데스의 문은 닫혔고 맥라렌이나 레드불에도 자리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기회가 있는 팀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운과 실력이 함께 해준다라면 의외의 반전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만약 그 차가 안 나온다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포뮬러 1에서는 진짜 라이벌이 꼭 팀밖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양쪽 모두에 존재하죠.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 올 시즌 가장 강력한 팀 조합이었어요. 우승도 했고, 원투 피니시도 있었고, 컨스트럭터 타이틀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성과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맥라렌 내부의 파파야 룰을 지키는 것, 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처음 흔들린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싱가포르. 스타트 직후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를 과하게 밀어붙였죠. 피아스트리는 분명히 불만을 드러냈어요. 난 그냥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만약 다른 차를 피하겠다라고 팀메이트를 들이받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방식이에요. 처음으로 그동안 지켜졌던 신뢰가 금이 간 거예요. 맥라렌은 이 상황을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죠. 토토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컨스트럭터 타이틀이 결정됐으니 우리 안의 동물들이 풀려날 거다. 그 말 그대로였죠.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서만 벌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등장하죠. 타이틀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베르스타펜은 승리를 위해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몬자에서도 바쿠에서도 맥라렌 2명보다 먼저 체커기를 받았죠. 그가 가져가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맥라렌에게 결정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두 드라이버를 동등하게 대하겠다라는 명분을 계속 고수하면 전략적인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헝가리에서는 피아스트리가 손해를 봤어요. 노리스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몬자에서는 피트스톱 실수로 자리를 잃었고 심지어 내부 지시에 따라 포지션을 되돌려줘야 했어요. 맥라렌이 드라이버 타이틀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이제는 결정해야 해요. 누가 플랜 A인지. 그게 공정해서도 도덕적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베르스타펜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베르스타펜이야말로 피아스트리에게 가장 강력한 아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팀이 더 이상 문제 없다고 말만 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 맥라렌은 너무 조용했어요. 챔피언십을 더 뜨겁게 만들 만한 장면이 부족했죠. 근데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 누군가는 재미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해야 하겠죠. 양쪽 다 만족시키려다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네, 드라이버도 팬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도요. 역사는 타협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챔피언만 기억하죠. 만약 맥라렌이 올해 드라이버 챔피언을 놓친다면 그건 현대 포뮬러1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남을 거예요. 200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알론소와 해밀턴이 내부 경쟁하다가 타이틀을 라이코넨에게 내줬던 그 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요.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이미 6경기나 남기고 확정됐고 현재 가장 강력한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하는 트로피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팀이 최종 결정을 트랙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하려 했기 때문이라면 그 대가는 너무 클지도 몰라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